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머니 테드에서 나눴던 그 대화입니다. 네,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AI 기술, 소라나 GPT 4.5 같은 모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이게 우리 일이나 창의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늘 따라오는 질문이죠. AI 안전 문제, 또 AGI로 가는 길. 알트먼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발전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셨을 궁금증들 좀 같이 풀어봤으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AI 분야의 정말 핵심 인물이잖아요, 알트머니. 그의 생각을 직접,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기회죠. 기술 발전의 이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 이런 걸 같이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AI 역량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테드 무대에서 알트먼이 직접 시연했던 소라 영상 있잖아요. 자신이 막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그런 페이크 영상이었는데 네네. 그거 정말 좀 선뜻할 정도로 진짜 같았죠. 맞아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사실 그런 걸 딱 보면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우려가 생기죠. 근데 알트먼은 그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AI가 특정 업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치를 확 높일 수는 있겠죠. 예전에는 전문가만 하던 걸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개인의 생산성 자체를 AI가 워낙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니까 오히려 그 높아진 기준을 맞추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더 세져서 괜찮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죠. 단순히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AI는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런 시각이 훨씬 강해요. 그의 핵심적인 베팅은 그거 같아요. AI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속도가 직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속도를 앞지를 것이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증폭시킨다는 그 키워드가 딱 와닿습니다. 그럼 창의성 면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피너츠 그림 예시 있었잖아요. 나는 AI야 라고 생각하는 찰리 브라운. 이런 그림 생성하는 거. 네, 맞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알트몬은 AI가 인간 고유의 어떤 창의성 영역을 침범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강력한 협업 도구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협업 도구. 네, 근데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가 영감을 받은 거고 어디서부터가 그냥 베낀 거냐. 특히 저작권 문제가 정말 첨예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죠. 네. 그 달리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생존에 있는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면 그건 거부한대요. 하지만 피카소풍으로 그려줘 라든지 어떤 특정 화풍이나 분위기를 연출해달라는 건 또 허용한다는 거죠.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해요. 기준이 있긴 한데 좀 모호한 면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트먼 스스로도 이 창작자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보상을 돌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한 건 아니고 아직은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창작자의 권리 문제, 그리고 또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AI 안전 문제, 그리고 오픈소스 논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력한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풀리면 이걸 누군가 악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최근에 딥시크 같은 경쟁력 있는 오픈소스 모델들도 막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트먼도 그 위험성은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델 자체가 오용될 가능성,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생물학적 위협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사이버 보안을 공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AI가 스스로 막 개선되다가 통제를 벗어나는 시나리오까지 이런 심각한 위험 가능성을 다 언급하더라고요.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오픈소스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가 전체 AI 생태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역시 강력한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그냥 막 푸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준비 태세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을 계속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준비 태세의 프레임워크. 근데 사실 최근에 오픈 AI 안전팀에서 일부 핵심 인력들이 좀 떠나면서 외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안정보다는 개발 속도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 질문도 나왔었죠. 알트몬은 일단 AI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과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자체를 인정했어요. 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오픈 AI가 그동안 안전 관련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쌓아왔다는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노력을 어필한 거죠. 실적을 강조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알트먼 역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만 가지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속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방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정말 가장 큰 화두죠. 인공일반지능, AGI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트먼은 현재 챗 GPT는 AGI가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떤 점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걸까요?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속적인 학습 능력.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발전하는 능력이죠. 둘째는 자기 개선 능력.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당신의 직업적인 역할 전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광범위하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정말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냥 똑똑한 챗봇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 대신 내 일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그 정도는 되어야 AGI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알트맨의 관점이 좀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이러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AGI 달성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변했는데요? 특정 시점에 AGI에 도달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것보다는 AI가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똑똑해지는 그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하급수적인 발전 곡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죠. 목표 지점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AGI의 명확한 정의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다 정도로만 답했어요.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네요. 과정에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아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AI의 등장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오퍼레이터 같은 서비스 예시를 들기도 했잖아요. 컴퓨터를 대신 사용해주는 AI. 맞습니다. 알트맨은 그 에이전트 AI가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봤어요. 동시에 이게 또 중대한 안전과제이기도 하다고 했고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기회이자 위협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AI 에이전트의 판단이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면 아무도 그걸 쓰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은행 계좌를 맡겼는데 얘가 마음대로 돈을 빼간다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알트먼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AI 발전을 통해서. 그가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기반의 과학적 발견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아마 에이전트 AI가 코딩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예측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출현. 사용자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기약하고 도와주는 그런 AI죠. 영화 허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평생 동반자 AI라니?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달성되고 현재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개인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네요. 종합해보면 AI라는 기술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혜택,
뭐 창의성 증진이나 과학 발전, 풍요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변화라든지 기술 오용 안전 문제, 심지어 통제 불능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양면성이 핵심인 것 같고 네, 정확합니다. 그 긴장감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알트먼은 이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느냐? 결국은 한 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술을 배포하고 사회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점진적인 배포, Iterative Deployment. 이게 그가 계속 강조하는 방법론이에요. 사회가 기술에 적응할 시간을 벌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또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창의성 증진, 과학 발전, 풍요라는 그 밝은 면을 추구하면서도 일자리 변화나 기술 오용, 통제 불능 같은 어두운 면들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시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는 거죠.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알트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와, 저 시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구나 하고 안타까워할 거라고요. 네, 그런 예측을 했죠. AI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심지어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능력 중에 딱 하나만 AI 에이전트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위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그 에이전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율적이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네 맘대로 하게 둘 수 없다 하는 당신만의 레드라인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대화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가능성과 우리의 통제 욕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개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